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남몰래 감추고 싶은 이야기. 하지만 언젠가 꺼내어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죠.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당신 곁에도 있을 법한, 그러나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연부스 시작하겠습니다. 소영은 아침이면 핸드폰을 쥔 채 눈을 뜬다. 아직 몸은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데 손끝은 이미 빠르게 화면을 넘긴다.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빛도 남편 태수의 거친 코골이도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지 못한다. 오로지 SNS 속 세상만이 그녀를 깨운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화려한 집안, 반짝이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사이사이 좋아요를 누르며 그녀는 자꾸만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팔로우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전날 저녁 올린 신상 화장품 리뷰를 보고 댓글을 남기고 자기도 모르게 쇼핑몰로 넘어가 결제를 마쳤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이미 그런 걱정은 오래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소비로 그 공허함을 채워왔다. 어느새 소영의 핸드폰 화면은 소비 내역으로 빼곡해졌고 SNS 속 타인의 삶을 따라가려는 끝없는 레이스는 그녀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반면 태수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에 다녔고 주식 투자로 짭짤하게 수익을 본 적도 있었다. 그때의 자신감으로 시작한 코인 투자는 처음에는 꽤 괜찮은 선택처럼 보였다.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들은 정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전망, 그리고 대박을 쳤다는 사람들의 무용담.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몇 번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했던 종목들이 다시 오르자 그는 더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그의 지갑을 열었고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해지해 코인 시장에 넣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락. 태수는 순식간에 투자금을 날려버렸다. 은행 잔고는 바닥났고 카드값은 연체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태수의 여동생 은주였다. 은주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빠와 올케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잠깐의 도움이라 생각했다. 몇 번 카드값을 막아주고 생활비를 보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수는 또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소영은 더욱더 SNS에 집착했다. 오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은주는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다. 은주야,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야. 조금만 도와주면 다 갚을게. 언제나 그랬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는 말도 이제는 무의미했다. 소영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SNS 속 세상에 빠져 있었다. 은주가 보내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고 그 사진을 올렸다. 누군가는 그 사진을 보며 부러워했겠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보여줘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러나 그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다시 한번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목소리부터 달랐다. 은주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 이번만 도와주면 올케랑 다 갚을게.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도대체 이 가족은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은주는 오빠 부부를 집으로 불렀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소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태수는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결국 은주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빠, 올케, 이러다 정말 끝장날 수도 있어.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은주야, 다 잘 될 거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니까. 소영도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은주야, 오빠가 하는 말 믿어봐.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하지만 은주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태수와 소영. 두 사람은 서로의 허점을 보듬는 듯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서로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태수와 소영 부부는 은주가 몇 번을 말려도 그 조언을 흘려듣기 일쑤였다. 오히려 둘만의 공감대를 더 단단히 쌓아가는 듯했다. 태수는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있었지만 소영의 SNS 속 모습은 더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과 신상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모두 은주의 돈으로 치장된 허울뿐인 일상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그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거실 한가운데 소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고 태수는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굳어있는 어깨.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해? 이렇게 늦게까지. 소영은 흠칫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태수는 고개만 돌렸다.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오빠, 나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늘 설득하려던 자신을 이번엔 조금 더 단단히 다그쳐볼 생각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생활비는 괜찮아? 은주는 태수의 눈치를 살폈다. 태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번에 좀 힘들었지만 금방 회복할 거야.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이번에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오빠,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카드값 막아주고, 생활비 대주고, 내가 은행이야? 은주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 나왔다. 태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은주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겠어. 다 이겨내려고 버텼잖아. 이번엔 진짜로 좋은 정보가 있어. 그 순간 소영이 나섰다. 은주야, 오빠가 하는 말 좀 들어줘. 이번엔 정말 괜찮아 보여. 다들 하는 거잖아.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다. 다들? SNS에서 본 거 말하는 거야? 옳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가 SNS에서 뭐 하면 다 따라가.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어?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내 인생 뭘 알아? 맨날 회사 다니면서 바쁘다고 우리 집에 얼굴도 안 비치잖아.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너희 때문에 아는 거야.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돈 다 날리고 올케는 SNS만 보고 살고 내가 이 가족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순간 거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오빠, 올케 이제 그만해. 나 진짜 못하겠어. 내가 도와주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은주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진짜 이번엔 다르다니까. 조금만 더 믿어줘. 소영도 맞장구 쳤다. 은주야, 우리도 힘들어. 그런데 넌 항상 너만 힘든 것처럼 말해. 은주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이 가족을 위해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하지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태수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조금만 더 도와줘. 마지막이야. 그 문자 하나가 은주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갑게 외면하고 싶었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또다시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를 보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며 은주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과 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사이 태수는 여전히 코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은 SNS 속에서 더 화려한 삶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채 살고 있었다. 이들의 삶은 점점 더 엇나가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은주는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은주는 우연히 소영의 SNS를 보았다. 명품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고급 디저트와 함께 찍힌 올케의 웃는 얼굴, 그리고 힐링 중이라는 해시태그.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은주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은주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반복되는 부탁과 책임 전가, 그리고 그 뒷면의 무책임한 일상,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태수와 소영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은주는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 메시지가 와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처음에는 태수도 조용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은주의 핸드폰에 태수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엔 전화를 받았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은주야, 미안하다. 요즘 많이 바쁘지?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오빠, 또 무슨 일인데? 은주는 최대한 감정을 눌렀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조금만, 이번만 부탁할게. 은주의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오빠, 내가 뭐라 그랬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알아. 근데 이번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은주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소영이었다. 은주야, 우리 이번 달 좀 힘들어. 미안해.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주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더 두려웠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주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동네 카페 앞을 지나쳤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소영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디저트와 커피,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은주는 그 광경에 발이 멈췄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였다. 힐링 중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은주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소영의 SNS 계정을 다시 들여다봤다. 명품 가방, 신상 화장품, 고급 음식들.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그 안에 있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태수와 소영 부부는 또 한 번 은주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은주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올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소영은 눈을 피했다. 은주는 말을 이었다. 오빠, 코인 투자 계속하고 있지? 솔직히 말해봐.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게 몇 번째야? 몇 번을 그렇게 말했어. 은주는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그만해. 진짜 그만하자. 나도 힘들어. 은주야, 나도 알아. 근데 알긴 뭘 알아.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알면서 왜 또 그래? 왜 나한테만 떠넘겨? 왜 나만 고생해야 해? 소영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은주야, 우리도 힘들어. 나도 오빠 말리려고 했어.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럼 넌 왜 SNS에서 그렇게 잘 사는 척해? 그거 다 내 돈 아니야? 내가 산 가방, 내가 먹은 음식, 다 내가 내준 거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 사면서 행복해? 소영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게 위로야? 그게 현실이야? 은주는 손을 덜덜 떨었다. 현실 좀 봐. 너희 둘 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오빠는 투자로 돈 날리고 넌 SNS로 도망치고 그리고 나는 그 뒷수습만 하고 있어.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하자. 진짜 마지막이야.
나 더 이상 못 도와.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태수와 소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주는 방문 너머로 그 발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자신이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은주는 태수와 소영을 돌려보낸 후 며칠을 방 안에서 지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불도 켜지 않고 TV도 켜지 않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누워만 있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울분을 터뜨리고 나니 남은 것은 허탈감이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 삼켜왔던 감정들이 폭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태수와 소영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은주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설픈 동정심으로 이어오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예전처럼 그들의 요구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은주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거리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사무실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열어 아무렇지 않게 SNS를 열었을 때 소영의 새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소영은 한껏 꾸민 얼굴로 웃고 있었다. 배경은 동네에서 새로 생긴 고급 디저트 카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라도 웃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주의 가슴이 턱 막혔다.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애처로웠다. 이렇게라도 웃으려는 소영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다. 너무 많이 감당해버렸다. 그날 은주는 다시는 SNS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공간은 현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태수는 자신이 벌인 일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코인 투자로 잃은 돈, 은주에게 의지해온 시간들, 그리고 아내 소영의 피폐한 눈빛까지 모든 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투자 커뮤니티를 기웃거렸지만 어느새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 번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떠돌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은주의 눈물과 분노를 떠올릴 때마다 멈칫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SNS 속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건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함이었다. 친구들이 부럽다, 멋지다고 댓글을 달아줄 때면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화면을 꺼내 놓고 보면 고요한 집안과 마주한 자신은 초라했다. 더 이상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카드값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은주의 말이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그 말들이 너무 아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잘 살고 싶었어. 소영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저 남들처럼 행복해 보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말했다. 우리 은주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소영은 잠시 멈칫했다. 태수도 처음 내뱉는 말이었다. 소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야겠지. 근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책임을 미뤄왔던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도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며칠 뒤 태수와 소영은 은주를 찾아가기로 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차가웠다. 오빠, 올케. 나 솔직히 지금 너희 얼굴 보는 것도 버겁다.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짜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변명 안 할게. 그냥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소영도 말했다. 나도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은주야, 미안해.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태수와 소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핑계도 없이.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엔 뭔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의 변화를 믿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오랜만에 출근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그렇다고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태수와 소영이 스스로 찾아와 고개 숙인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처음이었다. 늘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설득하던 그들이 이번만큼은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경계심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태수와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더 이상 코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조용히 신문을 펼쳐보거나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았다. 머릿속 깊숙이선 여전히 이번엔 진짜 기회다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애써 그 유혹을 뿌리쳤다. 은주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그날의 차가운 침묵이 그의 귓가에 머물렀다. 소영도 핸드폰을 내려놓는 시간을 늘려갔다. 처음엔 손끝이 근질거렸고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허전함이 들 때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을 꺼내 들었다. 결혼 초 함께 찍었던 사진들, 함께 웃고 서로 기대고 사랑했던 시절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그 사실이 낯설었고 또 슬펐다. 그러던 중 태수는 용기를 내어 작은 일용직 공고에 지원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했지만 무엇이든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고됐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저녁이면 소영과 함께 마주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소영은 핸드폰 대신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런 시간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를 메워갔다. 소영도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SNS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한 번만 접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는 대신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꽃꽂이를 배우며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다. SNS 속 세상과는 다른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쯤 흘렀을 무렵 태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다. 은주야, 우리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을래? 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밥, 오빠가 사? 응, 내가 벌어서.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주말, 은주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태수와 소영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태수는 식판 가득 돈가스를 시켜놓고 있었다. 은주야, 오랜만이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셋은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태수는 요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소영도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오빠, 정말 일 시작한 거야? 은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응,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벌고 있어. 이번엔 정말 너한테 손 벌리지 않을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도 말했다. 나도 이제는 SNS 그만 좀 보고 다른 거 하려고 해. 진짜야. 은주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빈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뭐 계속 너희랑 안 볼 순 없잖아. 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셋은 그렇게 웃으며 밥을 마저 먹었다. 아주 조금씩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도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기대고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태수와 소영 부부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태수는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러 나갔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일이 익숙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머릿속을 괴롭히던 잡생각들이 줄어들었다. 저녁이면 몸은 고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버티게 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그녀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책을 고르고 종이에 선을 그어가며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이 조금씩 그녀를 채워주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대신 완성된 그림을 태수에게 보여주며 함께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에게 작은 소식이 전해졌다. 태수가 다니던 일용직 현장에서 팀장이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야기였다. 일을 성실히 하다 보니 작은 건설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은주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설마 그 오빠가? 하지만 태수는 정말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은주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몇 장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은주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많이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 갚을게. 태수, 소영, 은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울컥함을 누를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다니. 작은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오빠와 올케가 자신을 다시 믿어달라고 건넨 손길 같았다. 며칠 뒤 은주는 태수와 소영을 불러 작은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은 특별히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했고 둘을 앉혀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올케, 고맙다. 편지 잘 받았어.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태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웃었고 소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은주야,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소영이 말했다.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변하고 싶어. 이번엔 진짜야.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 나도 믿어볼게. 이번만큼은.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영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결혼 초, 힘들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웃던 시절의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저 때는 참 단순했지. 태수가 말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그때는 욕심이 없었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앨범을 넘기며 과거를 되짚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다.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월급날이 되면 당당하게 돈을 받아 가족과 나누는 일상이 생겼다. 소영도 변해갔다. 문화센터에서 더 많은 수업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 SNS 대신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앨범에 모아두었고 가끔 태수와 함께 전시회에 가는 시간이 생겼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현실을 마주하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리고 은주도 변했다. 더 이상 오빠 부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기대기 시작했다. 때때로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작은 웃음이 오갔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가족으로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태수는 처음으로 정규직 직장인의 월급을 받고 소영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은 은주의 집을 찾아갔다. 두 손 가득 직접 번 돈으로 산 작은 케이크와 손수 포장한 머플러가 담긴 봉투를 들고 누나, 우리 왔어. 태수가 현관문을 열며 활짝 웃었다.
소영도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다. 은주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잠시 당황스러웠다. 웬일이야. 이 추운 날씨에. 누나 고생 많았잖아. 겨울인데 따뜻하게 다녀야지. 태수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은주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며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오빠의 손에 쥐어진 작은 봉투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셋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음꽃이 피었다. 태수는 요즘 직장에서 겪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소영은 문화센터에서 새로 시작한 수업 이야기로 한껏 들떠 있었다. 은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오랫동안 두려웠던 그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오빠, 옳게,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나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 태수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소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이야. 은주야,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발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이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들도 하나하나 덮어주는 것 같았다. 은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수는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몸은 고됐지만 성취감이 있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직접 번 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소영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소영도 변화했다. SNS를 통해 보여주던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소영의 작품이 걸렸다.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소영은 태수와 은주에게 말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다. 은주는 더 이상 태수와 소영을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성장을 응원했다. 가끔 셋이 모여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다. 서로에게 기대고 또 서로를 지켜보며 걸어가는 길. 그렇게 이들은 조금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갔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일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변화였다. 도망치던 삶에서 마주보고 손을 내밀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 작은 용기가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누구에게나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죠. 오늘 사연 속 주인공들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시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사연 부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